이금천이 임금에게 물었다. 괜찮소이까? 아무렇지 않아요. 선배님, 고맙군요. 하며 임금이 이해를 표했다. 노부가 낭자의 쾌검을 더럽힐까봐 무례하게 나선 것이니 언짢게 생각 마시오. 이해나가 공손히 대답했다. 그러셨군요. 소녀를 배려하심에 탄복했어요. 후배는 이경이라 합니다. 선배님의 존성대명은 어찌 되시는지요? 노부는 이금천이라 하오. 일행이 있어 그럼 실례하겠소이다. 두 분 재미있게 보내시오. 하며 이금천이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려고 돌아서자 임금이 말했다. 잠시만요. 선배님. 이금천이 멈추고 뒤돌아서 임금을 보며 말했다. 왜 그러시오? 선배님. 혹시 고향 정의문 문주가 아니신지요? 맞소만 어떻게 아시었소? 후배가 평소 강호문파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금천은 임금에게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합석해도 되겠소? 그러며 여기 앉으세요. 이 공자. 그러하다면 이 공자도 초대장을 받고 화엄사에서 한양까지 온 것이오. 초대장이라니요? 그리고 화엄사는 또 무엇이고요? 조금 전 낭자의 쾌검은 화엄사 일연선사의 화조검법이 아니오? 아, 선배님의 탁월한 식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낭자는 말씀하신 대로 일연선사의 제자이고 후배는 한양에 살고 있는 낭자의 친지입니다만 초대장은 금시초문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몇 년 전 선사님을 북한산 진관사에서 뵌 적이 있어. 낭자. 선사님은 강령하시오? 예, 무탈하세요. 이금천이 임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얼마 전 한양 천지문이 멸문당한 사실을 아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천지문 5호법 최찬이 한양 남촌의 무의방이라는 무학당을 창건한다 하오. 그 창건일에 전국의 강호문파에 초대장을 보냈다 하오. 비록 천지문이 사파로서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미 멸문되었고 또 초대장에는 전 천지문의 잔재를 일수하고 강호의 정파로서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무학당답게 무과의 많은 인재를 급제시켜 종묘사직과 주상전하를 위해 충정을 바치겠으니 부디 왕림하여 창건을 빛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소. 그래서 이 노부도 그 말을 믿고 창건일에 참석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한양에 온 것이오. 선배님, 그 말이 사실입니까? 후배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공자는 강호인이 아니니 모르는 게 당연하오. 그저 강호에 관심이 많다고 하여 알려주는 것이오. 임금은 이제 천지문 문의련이 노골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창건일에 강호문파에 초대장을 돌린 것이었다. 정파를 공언하며 종묘사직과 주상전하를 위한 충정이라는 명분의 강호문파도 모두 호의적인 것 같았다. 일단 두고 볼 일이었다. 임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금천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실로 오랜만에 강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다. 그렇소, 이 공자. 오늘 반가웠소. 그럼 이만 가보겠소이다. 보증하시오. 낭자도 선사님을 만나면 노부의 안부나 전해주시오. 이금천이 자리로 돌아가자 이해나가 물었다. 그대, 사부님도 무의방의 초대장을 받았을지 몰라. 예나, 화엄사는 강호문파가 아니야. 일연 선사께서는 수행 과정의 하나로 무공을 익히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나 외에는 제자를 거두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냐? 그래도 오셨으면 한다. 사부님 곁을 떠난 지도 오래라 뵙고 싶다. 하하하. 기다려 보거라. 어쩌면 예나의 그 마음이 통해 어디선가 모습을 나타내실지도 모르는 일이니 놀리지 마라. 여기까지 모두 지켜본 이혜진이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우리 이제 가요.
장통방 개천변, 이곳은 한성부 중부로서 역관, 의원, 화공, 장사치 등 중인들이 모여 살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근처에는 도화서, 전옥서, 해민서, 내의원, 장학원, 사역원 등 소가문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혜진과 서무는 장통교에서 멀지 않은 어느 초가집에 이르렀다. 살인문이 열려 있었지만 서무는 주인을 불렀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중년 남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서무와 이혜진을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노형이 서수가 맞습니까? 그렇소만 글을 쓰려고 오신 것이오? 예, 그래요. 그럼 어서 안으로 드시오. 하며 서수가 둘을 방으로 인도했다. 셋이 방에 좌정하고 앉자 서수가 물었다. 그래, 무슨 글이오? 오늘 소생이 온 목적은 대필이 아니고 혹시 남의 서체를 모사하여 서찰을 써줄 수 있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허, 그래요? 그건 서찰 위조가 아니오? 잘못 찾아왔소이다. 난 서찰이나 공문서, 관아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대신 써주는 서수지 위조범이 아니올시다. 이 말에 이혜진이 품 안에서 은화 한 잎을 서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서수 중에는 뛰어난 모사로 서찰을 위조해주는 자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선생께서 그리해준다면 은화 세 잎을 더 드리겠어요. 어때요? 낭자. 나는 비록 없이 살고는 있으나 금품에 현혹되어 국법에 어긋난 행위는 하지 않소이다. 그런 말 하려거든 썩 나가시오. 이혜진은 무안했고 부끄러웠다. 남의 글이나 대필하는 일개 서수한테 호되게 당한 느낌 때문인지 얼굴이 화끈거려왔지만 진정하고 말했다. 선생, 정말 청렴하군요. 존경에 맞이하나요? 더 이상 졸라도 허사겠네요. 좋아요. 떠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물어보시오. 실은 우리는 서찰 위조를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한양 도성 안팎에 사는 서수 중에 혹여나 서찰 위조도 해주었던 자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선생의 좀 전의 기계와 의연함으로 미루어 볼 때 알고 있다면 말해주리라고 봐요. 이혜진의 말에 서수는 깊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리시오? 우리는 서찰 위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준다면 고려해보겠소. 이혜진은 망설였다. 서무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서수일을 하긴 했지만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성품을 지닌 자 같았다. 그렇다고 이 중차대한 일을 말할 수도 없었다. 이 서수의 인맥관계를 모르니 더욱 그러했다. 이혜진은 고심한 끝에 모험을 해보기로 결단을 내렸다. 사실을 밝힌다면 여기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하나의 길은 이 서수가 연모의 누명에 공감하여 5년 전 서찰을 위조했을 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길은 이 서수가 서찰 위조의 교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즉 서찰 위조의 진범이나 공모자였다면 후환을 없애려 들 것이었다. 이 두 개의 길 모두 이혜진이나 서무가 바라는 바였다. 이 중 후자가 이들에겐 성가신 일이었지만 위험이 따르지 않고 큰일을 해낼 수는 없었다. 위험한 만큼 실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5년 전 서찰 위조로 인해 일어났던 영모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을 해주었다. 말을 다 들은 서수는 치를 떨며 말했다. 나도 그 일은 대충은 알고 있었소. 진상을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오. 진짜 서찰이 존재하는 마당에 서찰을 위조한 자를 찾아 증언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공자 부친의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하오. 좋소이다. 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 말하겠소. 하며 서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둘을 쳐다보았다. 서무가 말했다. 노형,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니요. 내 짐작하는 바가 있소이다.
틀림없이 그자일 것이오. 이번에는 이혜진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선생, 누구인지요? 서수는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싶더니 잠시 후 눈을 뜨고 얘기를 계속했다.